여러분 요즘 혹시 자꾸 깜빡깜빡하지 않으십니까? 냉장고 문 열고도 내가 뭘 꺼내려 했지 멍해지고 방금 손에 쥐고 있던 안경을 찾느라 집안을 한참 뒤지고 가족 생일이 헷갈릴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나도 이제 치매인가 싶어서 밤에 누워서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30년간 뇌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민규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늙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치매 공포,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세가 넘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79세 박영훈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어느 날 배우자랑 동네 공원 입구에서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죠. 그런데 버스 정류장 앞에서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어디를 가려 했는지 누구를 만나려 했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셨고 집에 와서 혼자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정말 망가지는 건가 싶어서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겁내실 게 아니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뇌가 꺼진 게 아니라 다시 켜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 전원을 다시 켜는 하루 1분 루틴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 되살리는 1분 초간단 운동의 기적,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숫자 1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숫자 1이 잠든 뇌를 깨우는 첫 신호입니다. 박영훈 님이 가장 힘들어하신 건 기억력 자체보다도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엔 말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던 분이 자꾸 말이 막히니까 괜히 입을 다물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자리도 피하게 되셨다고 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혹시 내가 더 심해지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짐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잠도 깊이 못 주무셨답니다. 제가 이분께 처음으로 권해드린 건 약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아주 작은 몸 자극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딱 1분이면 되는 루틴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잠이 조금 깊어졌고 한 달이 지나자 머리가 덜 멍해졌다고 하시더군요. 2달째 되니까 동네 어르신들 만나서 화투도 치시고 옛날 이야기도 술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잠자기 전 루틴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를 직접 깨우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뇌가 달라집니다. 귀는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중요한 신호 통로거든요. 해외 신경과 연구팀에서 귀 자극이 자율신경 균형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잠도 깊이 못 자고 낮에도 머리가 무겁고 멍한 상태가 계속되죠. 특히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이 점점 둔해지면서 몸의 리듬이 깨지는데 귀 자극은 이런 흐트러진 리듬을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79세 박영훈 님은 귀 자극을 시작한 후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침대에 누워서 1시간씩 뒤척이셨는데 귀를 부드럽게 당기고 누우니까 20분 안에 스르르 잠이 들더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깊은 잠이어서 새벽에 깨는 일도 줄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니까 하루 시작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귀 윗부분, 중간, 귓불을 부드럽게 바깥으로 당기는 겁니다. 한 부위당 10초씩 총 30초면 충분해요.
귀 윗부분은 살짝 위로 당기고 중간 부분은 옆으로 당기고 귓불은 아래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당길 때 귀가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신호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프게 잡아당기지 않는 겁니다. 살짝 늘어나는 느낌만 받으면 됩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오히려 귀에 자극이 과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 귀를 만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귀만 잘 만져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목이 굳으면 뇌도 멍해집니다. 목은 뇌로 가는 혈액 통로니까요. 국내 노화 연구에서 목 가동성과 인지 기능의 연관성이 보고됐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지는 겁니다. 목 근육이 긴장하면 뇌척수의 흐름도 방해를 받아서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머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76세 이정수님은 아침마다 목을 천천히 풀고 나서 아침 멍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목 스트레칭을 하고 나니까 오전 시간이 한결 가볍더라는 겁니다. 신문도 읽고 TV 뉴스도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목만 풀어도 온종일 컨디션이 달라진다는 걸 직접 느끼신 거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립니다. 왼쪽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돌릴 때 목 뒤쪽 근육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로 각각 5번씩 천천히 돌리면 됩니다. 앞뒤로도 살짝 끄덕이면 목 전체가 골고루 풀립니다. 주의할 점은 빠르게 돌리지 않는 겁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야 목에 무리가 안 갑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어지럽거나 목에 통증이 올 수 있으니까 꼭 천천히 하세요. 목이 늘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부터 풀어보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가 깨어납니다. 혀는 뇌와 직접 연결된 근육이거든요. 일본 노인의학 연구에서 혀 운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혀를 자주 움직이면 뇌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되고 말도 명료해지고 침분비도 좋아져서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혀 근육이 약해지면 침 삼키는 것도 어려워지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사례 위험도 커집니다. 73세 김순자님은 혀 운동을 꾸준히 하신 후 말이 또렷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하고 말끝이 흐려졌는데 혀를 매일 움직이니까 말이 또박또박 나오더라는 겁니다. 손주들이랑 전화 통화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혀 운동 덕분에 자신감도 생기고 말하는 게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혀를 입안에서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면 됩니다. 혀로 잇몸과 볼 안쪽을 천천히 흡듯이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입안 전체가 자극받고 침도 많이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빠르게 돌리지 않는 겁니다. 천천히 돌려야 혀 근육에 자극이 잘 전달됩니다. 처음엔 혀가 빨리 피곤할 수 있는데 그럴 땐 5번씩만 하다가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혀를 얼마나 자주 움직이세요? 아침에 세수하기 전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입안이 개운해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발가락을 까딱거리면 온몸이 깨어납니다. 발가락은 말초 신경의 끝이고 이곳을 자극하면 뇌까지 신호가 전달됩니다. 미국 노화 연구소에서 발가락 운동이 균형 감각과 인지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굳으면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지고 뇌의 자극도 줄어듭니다. 발가락을 잘 움직여야 전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81세 최영애님은 발가락 운동을 시작한 후 걸음이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걸을 때 자꾸 휘청거려서 불안했는데 발가락을 매일 움직이니까 바닥을 딛는 감각이 살아나고 걸음이 든든해졌다는 겁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도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세요. 발끝에 힘이 생기니까 온몸의 중심이 잡히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발가락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발가락을 쫙 펴서 위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됩니다. 발가락 10개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발끝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발목까지 무리하게 꺾지 않는 겁니다. 발가락만 부드럽게 움직이면 됩니다. 쥐가 날 정도로 세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움직이세요. 여러분은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여 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발가락부터 까딱거려 보세요.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뇌가 활발해집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국 신경과학 연구에서 손가락 운동이 뇌의 운동 피지를 자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면 뇌 혈류가 증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손가락 끝에는 신경세포가 밀집돼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뇌에 강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78세 박철수님은 손가락 운동을 매일 하신 후 손 떨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젓가락질할 때 손이 떨려서 불편했는데 손가락을 꾸준히 구부렸다 폈다 하니까 손에 힘이 생기고 떨림도 줄었다는 겁니다. 단추 끼울 때도 예전보다 수월해졌고 글씨 쓸 때도 손이 덜 떨린다고 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합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구부렸다 펴는 겁니다. 각 손가락을 주먹 안으로 구부렸다가 쫙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해도 좋고 동시에 해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절이 아프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은 천천히 조금씩만 움직이세요. 여러분은 손가락을 얼마나 자주 움직이세요? TV 보면서도 손가락을 까딱거려 보세요. 뇌가 깨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깊게 숨 쉬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호흡은 뇌 활동의 기본이거든요. 한국 스트레스 연구소에서 폭식 호흡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집중력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얕게 숨 쉬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감이 쌓입니다. 특히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는 호흡이 더 얕아지는데 이럴 때 의식적으로 깊게 숨 쉬면 마음도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75세 이미숙님은 깊은 호흡을 시작한 후 불안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한숨이 나왔는데 배로 깊게 숨 쉬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졌다는 겁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깊게 숨 쉬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잠이 잘 온다고 하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걸 느끼면 됩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췄다가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힘주어 숨 쉬지 않는 겁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배를 내밀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숨이 배까지 내려가는 느낌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깊게 숨 쉬시나요? 지금 이 순간 눈 감고 깊게 한번 숨 쉬어 보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방법들을 어떻게 생활에 완전히 붙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면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귀찮고 까먹기 쉽지만 시간대별로 나누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듭니다. 아침엔 발가락, 낮엔 목, 저녁엔 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뇌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시간대별로 다른 부위를 자극하니까 몸도 지루해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느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10분씩 3일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하루 1분씩 100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반복된 자극에 반응하거든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면 뇌가 그 패턴을 기억하고 점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한 달 지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활 패턴에 가장 맞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편하고 어떤 분은 저녁 식사 후가 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가장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생활 리듬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루틴을 만드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발가락부터 까딱거려 보세요. 일어나기 전 딱 1분 발가락을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온몸이 깨어나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으로 정착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눈 뜨면 자연스럽게 발가락이 먼저 움직이게 돼요. 이게 습관의 힘입니다. 발가락 운동 후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에 목도 가볍게 돌려보세요. 자는 동안 굳었던 목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세수할 때부터 머리가 맑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서를 발가락 운동, 목 돌리기, 일어나기로 정해두면 아침마다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식사 후엔 을에 졸음이 오잖아요. 그때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 졸음도 달아나고 오후 시간을 또렷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할 수 있으니까 부담도 없어요. 점심 먹고 설거지하기 전에 딱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때 손가락도 같이 구부렸다 폈다 하면 더 좋습니다. 저녁엔 잠자리 들기 전에 귀를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귀 윗부분, 중간, 귓불을 살짝 바깥으로 당기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잠도 깊어지고 다음날 아침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눕기 직전에 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귀 자극 후 바로 누우면 정말 금방 잠듭니다. 이 루틴을 냉장고에 붙여두거나 휴대폰 알람으로 설정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냉장고 문에 아침 발가락, 낮 목, 저녁 귀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붙여두세요. 냉장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포스트잇에 크게 써서 붙이면 더 잘 보입니다. 색깔 있는 포스트잇 쓰면 더 눈에 잘 띄어요. 휴대폰 알람도 좋습니다. 아침 7시 발가락 운동, 점심 12시 30분 목 운동, 저녁 9시 귀 자극 이런 식으로 알람 이름을 정해두면 잊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처음 한 달만 알람에 맞춰서 하면 나중엔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한테 내가 요즘 이런 운동하고 있다고 말하면 응원도 받고 까먹었을 때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함께 하면 더 재밌어요. 배우자랑 같이 저녁에 귀 자극하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됩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히 쑥스럽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낮에 머리가 덜 멍해요. 이 작은 변화가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하게 만듭니다. 한 달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 또렷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지니까요. 가족들이 먼저 요즘 뭔가 좋아 보인다고 말해줄 겁니다. 2달 하면 본인이 확신하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00일 중에 90일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가락이나 혀 운동도 틈틈이 추가해 보세요. TV 보면서 손가락 구부렸다 폈다 하고 양치질 전에 혀 돌리기 하면 됩니다. 억지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겁니다. 광고 시간에 손가락 뉴스 보면서 혀 돌리기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거나 답답할 때 코로 깊게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이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쉽습니다. 신호 대기할 때, 버스 기다릴 때, 잠자리 들기 전에 깊게 한번 숨 쉬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1분씩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눠서 하면 정말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70대, 80대에도 또렷한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원하는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나이 탓이 아니라 자극 부족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뇌는 늙어서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에요. 작은 자극만 꾸준히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방치하면 불안이 커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말이 늘고 표정이 살아나고 걸음도 가벼워집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기찬 모습으로 함께 여행도 가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자꾸 위축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우울해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같은 70대, 80대라도 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발가락부터 움직여 보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발가락을 천천히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10년을 바꿉니다. 79세 박영훈 님처럼 길 잃고 혼자 우는 대신 동네 어르신들과 화투 치며 웃을 수 있습니다. 76세 이정수 님처럼 아침마다 멍한 대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73세 김순자 님처럼 말 끝이 흐려지는 대신 또박또박 말하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발가락, 낮 목, 저녁 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자는 동안 뇌를 청소하는 저녁 루틴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기 전 딱 5분만 투자하면 다음 날 아침 머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방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하나로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시작 또는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걸 먼저 해보실 건가요? 발가락인가요? 목인가요? 귀인가요? 댓글로 다짐해 주시면 실천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